정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베트남 소식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고 있는 정스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직접 촬영한 호치민 영상과 함께 지난주 가장 많은 베트남인들이 구독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1일 코로나 확진자 소식입니다. 어제 베트남 1일 확진자는요 12,399명이며 지난 4월 27일 4차 대유행을 선포한 이후 누적 확진자가 57만 1,74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강력한 도시봉쇄 일주를 남긴 시점에서요, 연일 7,000명대를 기록하던 호치민이 5,000명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제 통계 자료는요, 베트남 익스프레스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확진자 통계 페이지에 코로나 기금모금 캠페인 배너가 써 있었습니다. 38만 동, 한국 돈으로 한 14,000원 정도 되죠. 38만 동이면 코로나 환자 1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금은요, 목적 그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트남 국민이 많이 본 기사는요, 9월 7일 기사인데요. 호치민이 강력한 도시 봉쇄를 9월 중순까지 연기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원래 8월 말에 도시 봉쇄 소식을 전할 때요, 9월 15일까지 30일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요, 놀라운 기사는 아닙니다. 자, 정스타는요, 지난주부터 베트남 주요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는 줄지는 않고 있으나 호치민시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확진자 비율이 줄고 있다는 기사 내용과 베트남 총리의 봉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기사, 그리고 호치민 시장의 대담회, 여러가지 경제 지표의 경고와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요, 봉쇄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는요, 그린 지역 주민들의 주 1회 식품 구매, 외출 허가 및 식품 테이크아웃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전이긴 하지만 다소 완화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 시는 안전한 그린존에서 다양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는요, 전자상거래, 물류, 의료장비 제조, 식품 및 식품 생산, 주유소, 건설 현장, 건축자재 공급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상 최초의 줌을 통한 대담회에서요, 호치민 시장은 도시 봉쇄가 언제 끝날지는 팬데믹 상황의 전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는 단계적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지역을 개방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셈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역시 9월 15일 이전 봉쇄 완화 소식입니다. 주로 자영업 및 기초 생활에 필요한 분야를 완화시켰는데요, 사실 봉쇄의 실효성이 없었던 분야였습니다. 당연히 완화시켜야 했었죠. 군인이 배달하면 안전하고 일반 배달업체가 배달하면 안전하지 않다?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정말 국민과 군인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 죽어라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호치민시는요, 식당들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배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내용이며, 슈퍼마켓, 식료품점, 약국의 영업시간은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야간 통행금지가 사실상 완화된 부분이기도 하죠. 우편 및 통신 서비스, 컴퓨터, 전자제품, 문구류 업종과 같은 회사는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2개의 도매 시장인 빈티엔과 홍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스타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봉쇄 완화의 관건은 확진자의 감소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감소하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든 지표들이 베트남을 어렵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열려도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는요. 베트남은 9월을 코로나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베트남의 대코로나 정책이 도시 봉쇄 정책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위드 코로나 하겠다는 정책으로 가는데 9월을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판민친 총리는 베트남은 최근 8개월간 사회 경제적 상황이 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으며 9월까지는 전염병 상황을 강력히 통제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그린존 등의 장소에서 생산과 산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요. 베트남이 코로나와 같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죠. 지난주 이전의 기사들은요. 대부분 봉쇄 관련 정책과 관련 내용이 많았다면 지난주 초부터는요. 위드 코로나 기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하노이가 9월 중순까지 봉쇄를 연장했지만요. 이는 봉쇄 완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을 정스타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중국의 언론과 마찬가지로 과거 한국 언론도 비슷했지만요.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정당성 말씀이죠. 그나저나 강력한 봉쇄 정책의 실패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귀결됐었습니다. 판민친 총리는 베트남이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코로나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관광, 물류, 교통, 제조 및 생산,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의 회복과 코비드-19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고 말한 기사입니다. 사실상 4개월간의 강력한 봉쇄 정책은 왜 한 걸까요? 여섯 번째 기사는 베트남 X Singapore for COVID-19 vaccine. 자, 브이딴선 베트남 외무장관은요,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요청했으며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총리는요, 코로나와 싸우기 위한 필수적 의료 장비와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며 베트남 외무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는 기사입니다. 아무쪼록 세계에서 밀려오는 백신 그리고 의료 장비들로 하루빨리 베트남이 정상화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곱 번째 기사는요. Allow fully vaccinated people to travel in Vietnam. 베트남 민간 항공국이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2회 백신 접종을 받은 승객에 대해서는요. 일부 국내선 비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선 여행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스타의 생각은요. 강력한 도시 봉쇄가 마무리되는 호치민 15일, 하노이 21일 이후에는요. 완화된 도시 봉쇄와 더불어 베트남 전국을 위험지역과 비위험지역으로 세분화해서 백신 접종과 음성 확인서를 활용하면 민간기를 탑승할 수 있는 민간기 운영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기사가 괜히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베트남 언론의 특징을 보면요. 그래서 9월 말쯤부터는 백신 접종자와 음성 확인증을 가진 분들은 베트남 여행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위험지역에서 비위험지역으로 가는 것은 좀 제한이 따르겠지만 비위험지역에서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베트남에서 지난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열독한 7개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베트남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봉쇄 정책, 이제 4개월째입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봉쇄 정책은 베트남과 같은 생활 패턴의 나라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경제적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아남으면 기회가 온다고 믿고 있지만 살아남은 우리도 만신창이가 되어 걱정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